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입니다.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을 수도 있고 원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판단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이 있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되게 간단한 얘기인데 직선은 1차 방정식이에요. xy에 대한 1차 방정식 맞죠? 그 다음에 원은 x제곱 y제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원은 2차 방정식입니다. 1차와 2차의 연립이에요. 1차를 변형해서 2차에 때려 박는 거지. 이해돼? 그랬을 때 만나는 교점이 없다는 얘기는 해가 없다예요. 그래서 1차를 원방정식 2차에 대입했을 때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돼.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럼 얘는 1차를 2차에 때려 박았을 때 판별식이 0이면 돼. 이해됩니까? 1차를 2차에 때려 박았을 때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돼. 근데 이게 생각하기는 이게 훨씬 편한데 생각보다 계산이 길어요. 연립도 해야 되고 내림차순 정리도 다시 해야 되고 어려운 계산은 아닌데 좀 귀찮아. 그럼 얘는 똑같은 얘기인데 얘는 원의 중심이 있고 원의 중심 좌표는 원방정식 나오면 무조건 나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원의 중심에서 직선도 직선 방정식 나오면 나오는 거죠. y는 하고 써있으면 넘기는 정도만 하면 되잖아. 맞아? 바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썼을 때 반지름보다 거리를 d라고 그러고 반지름을 r이라고 그랬을 때 거리가 반지름보다 크면 돼. 그래서 계산을 바로 들어갈 수가 있어. 이해돼? 그러면은 접하는 상황은 거리와 반지름이 같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당연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은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으면 됩니다. 반지름은 이렇게 되고 거리는 이렇게 될 테니까. 이해돼야 안 돼? 그래서 저렇게 풀어도 되는데 나는 이쪽을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고 강조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나는 전부 다 문제를 이렇게 풀 거예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원의 중심에서 직선 사이의 거리랑 반지름을 비교해서 이해됩니까? 그 편이 식 정리도 훨씬 더 짧게 할 수 있고 계산도 짧아요. 이해되지? 물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공식을 무조건 외워야 된다는 점이 있는데 어차피 외워야 됩니다. 이해되죠? 그렇게 돼서 이제 두 가지 설명이 나와 있는 거예요, 책에. 바로 문제로 갑시다. 81번. 81쪽에 11번.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퀄 2 반지름이 루트 2고 중심이 0,0인 애와 직선 y는 x 플러스 k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어쩌고 저쩌고. 나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쓸 거니까 얘는 x 마이너스 y 플러스 k는 0으로 변형을 해놓고 시작하겠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얘를 여기다가 y 자리에 집어넣어서 전개해서 내림차순 정리 다시 해서 판별식을 써야 된단 말이야. 근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쓸 거면 준비 과정이 훨씬 짧잖아. 알아들어요? 그럼 이제 거리 공식을 씁시다. d는 루트에 x 개수 제곱 y 개수 제곱 0 넣으면 절대값 k. 그러면 루트 2분의 절대값 k랑 루트 2가 만나지 않는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면 반지름이 커야 되고요. 한 점에서 만나면 같아야 되고요. 만나지 않으면 거리 쪽이 반지름보다 커야 되겠죠. 이해돼야 돼요?
양변에 루트 2 곱하면 k 절대값 k가 2보다 작으니까 k는 뿔마 4이 뭐 당연히 여기서는 똑같이 나올 테니까 절대값 k가 2니까 k는 뿔마 2 여기선 절대값 k가 2보다 클 테니까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2보다 크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각각 하나를 푼다고 해도 이것만 나왔든 이것만 나왔든 이것만 나왔든 판별식 쓰는 것보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쓰는 게 훨씬 간편하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넘어갑시다. 82쪽에 필수 2번으로 갑시다. x 플러스 1의 제곱 y 마이너스 1의 제곱 이퀄 8 만나서 생기는 현의 길이 현의 길이는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원이 있고요 직선이 지나가서 현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원의 반지름을 이용해서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됩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쓰면 돼요. 그러면 여기 절반 나오니까 2배 하면 현의 길이가 나온다는 얘기겠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원방정식 x 플러스 1의 제곱 y 마이너스 1의 제곱 12번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 이퀄 8과 2x 플러스 y 마이너스 4 이퀄 0에 의해서 생기는 현의 길이를 구해라 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중심이 마이너스 1,1이고 반지름이 2루트 2고 얘는 이렇게 돼 있네.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고 반지름 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된다고요. 그림은 이런 그림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루트의 2의 제곱 1의 제곱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더하기 1 빼기 4의 절대값이니까 루트 5분의 5인가요? 루트 5네. 그럼 8에서 5 빼면 3이고 답은 2루트 3이겠죠? 루트 3이 아니고 2루트 3입니다. 2배 해야 돼요. 뭐 그림 새로 안 그려줘도 되지? 이해되죠? R제곱 빼기 D제곱이 X제곱이고 2X가 답이 되는 느낌입니다. 피타고라스 정리 쓴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접선의 길인데요. 접선의 길이도 원밖에 어떤 점에서 원에 그은 접선은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돼 있는데 그 중에 어차피 이 두 개 길이가 다 똑같습니다. 그죠? 맞아요. 어차피 똑같아. 그럼 이거 반지름 원방정식이 있으면 반지름 나오는 거고요.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쓰면 나오는 거고요.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써서 해결이 되겠죠. 이해돼 안 돼? 알아들어요? 이거는 정말 쉽죠? 중3 수준에서도 풀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죠? 중2 수준에서도 풀만하죠. 자, P점이 3,2고 여기다 바로 쓸까? P점이 3,2고요. P점에서 x 플러스 2의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 이퀄 넘기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됩니까? 그냥 뭐 표준형 만드는데 암산한 건데 뭐 대단한 암산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가 2 되겠죠.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25 3 9 루트 34 34 그럼 34에서 4 빼면은 얘는 루트 30인가요?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해 됩니까?
그냥 바로 그냥 쭉쭉 암산했는데 대단한 암산한 거 아니잖아. 못 알아들을 정도 아니잖아, 그지? 뭐 니들한테 암산하라는 거 아니니까 알아들었으면 계산해 보면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죠? 14번 이게 1도 13번이고요. 1도 14번. 예. 아, 네네. 네네. 아, 네네. 알겠어요. 선생님 여기서 아예 거기서 네. 점과 직선 사이의 최대 최소.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원이 있으면 원박대점에서 원에 이르는 거리의 최대 최소는 원의 중심에서 여기까지 거리에다가 반지름 뺀 게 최소고 반지름 더한 게 최대다 그랬었어. 맞아? 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도 똑같아요. 원이 있고 어떤 직선이 있어. 그러면은 원 위의 점에서 직선까지에 이르는 거리는 이렇게 수선 내려 그은 게 거리란 말이야. 이해돼? 그럼 이것도 원의 중심에서 직선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하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나오죠? 여기서 반지름 뺀 게 최소고요. 반지름 더한 게 최대예요. 말인지 알아들어? 이해돼? 그래서 무조건 그러니까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자체는 직선 단원에서 나오지만 거의 사용의 99%는 원 단원에서 씁니다.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이런 얘기를 계속하게 된다는 거야. 이해되죠? 그럼 필수 14번을 보면 x제곱 y제곱 이것도 바로 갑시다. x-1의 제곱 y x-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 이퀄 바로 표준형으로 바꿔야 풀리니까 3 넘기고 1 더하고 4 더하면 9가? 네, 뭐 이렇게 되겠죠? 아닌데? 3 넘기고 1 더하고 4 더하면 8이니? 네, 사수를 잘 못해요. 네, 8이네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 원위의 점과 x-y 자, 원 위의 점이라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이 있으면 원위에 아무 점에서 다 이 직선에다가 수선 그리는 거란 말이지. 그럼 중심 1,-2와 x 빼기 y 더하기 3 이퀄 0까지의 거리에서 반지름 2루트 2를 뺀 게 최소고요. 반지름 2루트 2를 더한 게 최대가 될 거란 얘기죠.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1의 제곱 1의 제곱 바로 루트 2분의 1 루트 2 1 더하기 2 6이니 절대값 6은 3루트 2네요. 여기다가 2루트 2 더한 5루트 2가 최대고 2루트 2 뺀 루트 2가 최소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해돼 안 돼?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죠? 넘어갑시다. 공통접선의 길이는 이게 중3 과정에서도 좀 자주 나오는 형태인데요. 그냥 도형 문제야, 도형 문제. 두 원이 이렇게 뭐 따로 떨어져 있는데 밖에서 이렇게 접하면 이걸 공통 외접선이라고 하고요. 두 원이 접하는데 이렇게 뭐 두 원 사이에서 이렇게 이거 안 접할 것 같아. 두 원 사이에서 이렇게 접하는 원을 그리면 이걸 공통 내접선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뭐 공통 외접선, 내접선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공통 접선의 길이는 이 흰색 길이는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접점 사이의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공통 내접선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중학교 문제에서는 얘네 둘이 붙어.
왜냐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할 방법이 없어. 중학교 문제에서는. 이해돼? 그래서 중학교 문제에서는 두 원을 붙여. 이렇게 두 원을 붙인다고. 그러면은 반지름 더하기 반지름 하면 되거든. 이해돼요? 중학교 문제에서는 두 원을 붙이고 고등학교 문제에서는 띈다는 것만 차이예요. 내용은 똑같아. 이해돼요? 그러면 얘네도 이렇게 접하면 접점과 접점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그리면 수선이고 이렇게 그리면 수선이고 여기가 x면 짧은 반지름에서 이렇게 수선 그리면 여기는 큰 반지름에서 짧은 반지름 뺀 거고 얘는 반지름 두 개 더한 거고 x 피타고라스 정리로 푸는 거거든요. 얘네.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하는데요? 똑같지 뭐. 이렇게 수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수선 그려서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이거는 중심 사이의 거리가 되고 이쪽이 작으니까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이렇게 수선을 그리면 여기가 반지름 둘이 뺑겨 나온단 말이야. 알아들어요? 그러면은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x가 나오는 형태입니다. 똑같아요. 내용이 기본적으로. 이해됩니까? 물론 여기를 붙이면 공통 내접선은 안 나와요. 중학교 때는. 공통 내접선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냥 여기다 지저분해도 해볼까? 이렇게 수선 그리고 이렇게 수선 그려서 여기를 이렇게 연장해. 그러면은 여기는 반지름 두 개 더한 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중심 어디 갔어? 여기가 중심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여기가 나오는 형태가 됩니다.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이거 순수 도형 문제입니다. 순수 도형 문제고 이 안쪽으로 가는 거는 중학교 때는 중심 사이의 거리를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중학교 과정에서는 안 나오는데 이 바깥 거는 둘이를 붙여버리면 되기 때문에 중학교 과정에서도 수시로 나옵니다. 이거 순수 도형 문제니까 그냥 풀어보세요. 뭔 말인지 알아들었죠? 넘어갑시다. 접선의 겁니다. 접선의 방정식은 딱 두 가지 원칙만 기억하면 돼. 접선도 직선이다. 접선도 직선이기 때문에 y는 기울기 곱하기 x 빼기 지나가는 점의 x좌표 더하기 y좌표 형태로 작성할 거다라는 기대가 있겠죠. 이해됩니까? 두 번째, 아까 얘기했지만 원에 접하는 접선이라는 말은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와 반지름이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요거 두 가지를 기본 원칙으로 찾아내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돼야 돼? 이해되죠? 원하고 직선이 접하면 원하고 직선이 접하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와 반지름이 같다고 했잖아요. 맞죠? 자, 유형적인 상황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유형은 접선의 기울기를 알려줄 때입니다. 접선의 기울기를 알려주면 이 형태보다는 더 원초적인 형태 y는 기울기 알려주고 x 플러스 y절편 이꼴로 푸는 게 더 편해요. 여기는 미지수가 두 개고 여기는 미지수가 하나잖아. 이해됩니까? 이꼴로 푸는 게 더 편합니다. 근데 이거를 풀면은 이런 공식이 나와요. y는 기울기를 m이라고 그랬을 때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뭐 이런 공식이 나오는데 책에 있을 거예요 아마. 공식이 나오는데 일단은 왜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냐? 원이 있을 때 기울기가 뭐 2인 접선은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두 개 나오는 게 기본이기 때문이고요. 기울기가 뭐 마이너스 2분의 1인 직선은 뭐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렇게 두 개 있겠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 나오는 건데 그냥 얘는 그냥 바로 보여줄게요. 뭐 이거는 근데 뭐일 때만 이렇게 되는 거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퀄 r제곱 그러니까 중심이 0,0일 때만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어차피 문제가 중심이 0,0이네밖에 안 나오긴 해요. 네. 근데 바뀌어도 확인할 수 있는 건 내가 지금 하는 방법대로 하면 돼. 방법이 이거 두 개 이용하는 거야. 자, 그냥 이 공식을 그대로 유도해 볼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퀄 r제곱에 접하고 여기에 접하고 기울기가 m인 직선 방정식을 구해라 그러면 0,0과 y는 mx 플러스 b 사이 거리랑 반지름이 같다 이 식만 세우면 b가 나와요. 뭔 말인지 알아들어? 그러면은 얘 y 넘기면 mx 마이너스 y 플러스 b는 0이고요. 루트에 m제곱 플러스 1의 제곱에 0 넣고 절대값 b가 r이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r과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해돼요? 그러면은 분모 넘겨서 절대값 b가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어서 b가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니까 얘가 어디 갔어? b 자리에 들어가면 이 공식 나오죠? 그 말인지 알아요? 공식 유도라는 건 내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어떤 원칙에 따라서 푼 결과만 외우는 게 공식이야.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는지를 다 알고 공식을 외우는 건 상관이 없어. 근데 공식만 외우면 저거는 까먹으면 끝나잖아. 이해돼요? 왜 이렇게 되는지를 다 알고 이거 y는 mx 플러스 b라고 놓고 0,0에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면 반지름하고 같다 등식을 세우면 b가 이렇게 나와. 그래서 갖다 집어넣으면은 저 공식이 나오는 거야 라고 알고 있는데 하기 귀찮으니까 난 그냥 외울래. 괜찮아. 근데 그때 그 용쌤 수학 갔더니 수학 선생님이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써주면서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기울기가 m일 때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했어 라고 하면은 내 욕하는 거라고. 내가 언제 그렇게 가르쳤냐고. 뭔 말인지 알아들어? 그런 식으로 공식을 접근하면 안 된다고요. 이해됩니까? 이제 어디 가서 막 기울기 할 때 공식 외우면 좋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막 내 얘기하면서 이것만 외우면 된대요 라고 하면 나중에 그 얘기를 듣는 니네 뭐 고등학교 때 수학 선생이라든지 다른 학원 선생이 만약에 들으면 내 욕을 한다고. 그럼 미친 새끼가 나 있냐고 그러면서. 알겠죠? 반드시 이유를 알고 이유를 이해하고 이렇게 풀 수 있는데 귀찮아요는 괜찮아. 그러니까 공식은 귀찮아서 외우는 거야. 그래서 공식을 외우기 싫어요는 수학을 하기 싫어요랑 똑같아. 무슨 말인지 알았더라? 물론 공식이 왜 그렇게 나오는 과정을 다 알고 외워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원 위의 점에서는 점을 줬잖아. 점을 주면은 누굴 모르는 거야? 이제 이 형태에서 접하는 점을 준 거잖아. 그럼 누굴 모르는 거야? 기울기를 모르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 그냥 이거를 이렇게 얘기해. 원에서 접하는 점을 줬어. 그러면 y는 기울기에 뭐 x 빼기 1 더하기 3 뭐 여기 1,3이라고 그러면 이런 애가 있을 거 아니야. 얘랑 원의 중심에서 이거는 이렇게 할 필요도 없다. 원의 중심에서 얘를 연결한 기울기랑 둘이 수직이다 이런 기울기가 나와. 접선과 그 반지름은 무조건 수직이니까. 뭔 말인지 됩니까? 이해돼? 그래서 요거에다가 세 번째 접선과 반지름은 뻑큐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되잖아. 그지? 맞아?
그러면은 두 번째 것도 유도하는 과정이 끝난 거야. 이거는 공식을 외울 필요도 없어. 그냥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요거를 하면은 공식이 좀 깔쌈해 이게.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퀄 r제곱 위의 점 x1, y1에서의 접선 방정식이 x제곱을 x1, x로 y제곱을 y1, y로 바꾸면 돼. 그러니까 이 x제곱을 x 곱하기 x라고 생각하고 한 군데 x1 대입하면 돼. 그래서 외우면 되게 깔쌈하게 나와. 알아들어요? 그럼 이런 공식은 왜 나오는 건데요? 방금 얘기한 대로 하면 돼. 어떻게 하는데요? 위에 점에서의 접선이니까 어쨌든 이 점 지나가는 접선 방정식이잖아. 맞아요? 그럼 y는 m에 x-x1 더하기 y1 정리하면 여기까지 넘어가자. mx-y mx1 더하기 y1 이퀄 0과 중심 0,0 아니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미안합니다. 그냥 얘 중심 0,0을 얘랑 연결한 이렇게 연결한 기울기 x1분의 y1에다가 이 기울기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잖아. 엄마는 이해돼 안 돼? 이해돼?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y1분의 x1이란 말이야. 얘가 여기 들어가. 그러면은 y는 마이너스 y1분의 x1에 x 빼기 x1 더하기 y1 양변에 y1을 곱합니다. y1, y는 마이너스 x1, x 플러스 x1 제곱 플러스 y1 제곱. 요게 조심할 건데 얘가 이거 위에 점이니까 대입하면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이 r제곱이에요. 원위의 점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여기가 r제곱으로 바뀌어. 이거 넘어가면은 아까 그식 나오는 거. 알아들어요? 이해돼? 그래서 이거는 공식이 굉장히 까리하게 나오기 때문에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 굉장히 까리하게 나오기 때문에 외워도 좋고 당연히 공식은 잘 쓸 수 있으면 당연히 좋아요. 이해돼? 근데 이거는 뭐라고 기억하는 게 좋냐면 x제곱은 x1, x로 바꾸고 y제곱은 y1, y로 바꾼다 이렇게 기억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해돼? 이렇게 바꾼다라고 기억을 해주면 좋고 이게 확실히 외워지면 얘는 평행 이동할 때도 적용되는 공식이 있어요. 비슷하게 생긴 거 그냥 미리 쓰면 뭐 이런 거 하나 적어보세요.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 이퀄 r제곱 위의 점 x1, y1에서의 접선 방정식은 x-a의 제곱은 x1-a, x-a로 바꾸고 y-b의 제곱은 y1-b, y-b로 바꿔서 x1-a, x-a 더하기 y1-b, y-b 이퀄 r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얘네. 그래서 얘는 접점의 좌표를 알면 평행이동해도 공식화시켜서 할 수 있어요. 내용은 이거랑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뭔 말인지 돼? 내용은 이거랑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거는 니네 책에 87쪽에 x1x 더하기 y1y 이퀄 r제곱 옆에 공간 조금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이 노란 부분 적어 놓으면 괜찮을 겁니다. 근데 꼭 알아야 되나요? 하면은 꼭 알 필요까지는 없는 정도로 이렇게 막 자주 나오는 형태는 아니에요. 근데 뭐 알아둬서 나쁠 건 없으니까.
네, 정리됐죠. 네, 예제 빠르게 보겠습니다. 기울기가 주어진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퀄 4에 접하고 기울기가 2인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퀄 4에 접하고 기울기가 2인 뭐 평행하다 저 얘기가 기울기가 2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공식대로 가면 y는 2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뭐 2x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뭐 이렇게 하고 끝나겠죠. 근데 이거를 공식을 모른다 치면은 0,0과 y는 2x 플러스 b 사이 거리가 반지름 2다 이렇게 해서 풀면 된다고요. 그러면 b가 숫자로 나온다고 알아들어요. 자, 얘를 2x-y 플러스 b는 0으로 바꾸고 거리는 루트에 2의 제곱 1의 제곱 5분의 0 넣으면 절대값 b가 2다 그러면 절대값 b가 2루트 5여서 b가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5니까 y는 2x 플러스 마이너스 공식 안 해도 별로 안 걸려요. 이거 푸는데 알아들어. 그래서 당연히 그냥 할 줄 알아야 되고 나는 그래서 공식을 외우는 것보다 기본적으로는 계속 이렇게 풀기를 권장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맨날 이렇게 풀고 나 이제 이거 잘하는데 뭐 안에 뭐 이렇게 다 안 풀어도 어차피 뻔한 얘긴데 라는 생각이 들 때 외워도 안 늦어. 공식은 알아들어요. 필수 2번 원위의 점에서의 적선의 방정식 x제곱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퀄 5 위의 점 2,1에서의 적선의 방정식이 어쩌고저쩌고. 자, 그럼 생각을 해봐. 이제 이걸 당연히 제일 빠르게 푸는 거는 x1 x 더하기 y1 y는 5 이러면 끝나요. 공식 쓰면. 근데 공식 쓰는 거 말고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원이 있고 2,1에서의 접선이 있으면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여기가 0,0이라는 중심이 있으니까 이거에 수직인 기울기만 있으면 끝나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안 돼? 알아들어? 그러면은 0,0하고 2,1을 나타내는 기울기가 x 빼기 x분의 y 빼기 y니까 우리가 원하는 기울기는 마이너스 2겠지. 끝났잖아. y는 마이너스 2에 x 빼기 더하기 1 이러면 된다니까?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기본 원리를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거 너무 뻔한 얘기인데 그냥 공식 외워도 상관없겠다 싶을 때 외우는 거야. 이쪽 공식들은. 이해됩니까? 여기요. 자, 817번. 얘는 원 밖의점에서의 접선인데요. 원 밖의점에서의 접선 마이너스 2,4에서 x제곱 y제곱 이퀄 4의 근 적선을 구해라. 여기 x에 마이너스 2 넣어보고 y에 4 넣어보면 4가 안 된다는 건 금방 확인이 되죠. 그러면 원위의 점이 아니라 원 밖의 점이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접선 방정식은 원박대점에서 그렸으니까 몇 개 나오겠어? 2개 나오겠죠? 맞습니까? 그 2개의 접선 방정식을 구하는 건데 이게 첫 번째는 기울기는 모르고 지나가는 점은 알잖아. 맞아 안 맞아? 그래서 기울기 m이라고 설정하고 y는 m의 x 플러스 2 더하기 4 한 다음에 얘와 중심 0,0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2다 이렇게 풀면은 m 값이 나와요. 아까 기울기를 알 때는 y절편을 b 하고 풀었었고 맞아 안 맞아? 이번에는 지나가는 점은 아는데 기울기만 모르잖아. 그럼 기본 원칙이 똑같다고.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y는 mx 플러스 2m 플러스 4니까 mx 마이너스 y 플러스 2m 플러스 4는 0과 0,0 사이의 거리 루트에 x계수 제곱 더하기 y계수 제곱분의 0, 0 넣으면 절대값 2m 플러스 4의 절대값이 얼마가 나와야 돼? 2가 나와야 돼. 이해됩니까? 그러면 넘기고 제곱합니다. 넘기고 제곱하면 4m 제곱 플러스 8, 16m 플러스 16 이퀄 4의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이해돼요? 알아들어? 그럼 양변에 4m제곱 날라가서 16m이 마이너스 12 m이 마이너스 4분의 3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이 아까 내가 2개 나온다고 그랬는데 왜 하나밖에 안 나오냐 하면 그려보면 돼요. 얘가 반지름이 2짜리니까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2, 4에서 접선은 하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짜리고 하나는 기울기가 없는 애. 기울기가 하나면 x는 몇 이런 방정식이 무조건 하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울기가 2개 나오면 둘 다 기울기 있는 방정식이 나올 것이고 기울기가 하나 나오면 쫄지 말고 슬쩍 그려봐. 그러면은 x는 마이너스 2라는 애와 y는 마이너스 4분의 3에 아까 처음에 어디 갔어? x 플러스 2 더하기 4 이렇게 2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기울기가 하나 나오는 건 두 직선 중에 하나가 기울기를 못 구하는 애라는 뜻이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x축에 수직으로 똑바로 순직선이 하나 있다는 뜻입니다. 알아들어요? 두 번째는 접점을 x1, y1이라는 애가 얘를 설정합니다. 그냥 이렇다고 치는 거야. 접점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냥 공식을 쓸게요. 공식을 쓰면 x1, x 더하기 y1, y는 얘가 접선 방정식일 거 아니야. 이해돼 안 돼? 얘가 접선 방정식이면 얘가 마이너스 2,4를 지난다. 거꾸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이해됩니까? 알아들어요? 그리고 얘는 접점이라는 말은 원 위의 점이니까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은 4라는 식도 하나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얘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x1 더하기 4y1은 4 연립방정식 나오겠죠? 2차 1차 이거 연립하면 접점좌표가 나옵니다. 접점좌표가 나오면 나올 때마다 집어넣으면 접점방정식이 나오겠죠. 이거 마지막은 판별식 이렇게씩 만들어 가지고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판별식이 0이다 하고 푸는 방법이 있는데 3번은 내가 아예 안 풀 겁니다. 세 번째 풀이는 아예 하지 마세요. 원하고 관련된 문제는 연립을 하면 계산이 너무 지저분해. 그래서 원하고 관련된 문제는 연립을 안 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활용하는 게 최선이고요. 거기에서 파생되는 공식 접선 관련된 공식들을 잘 쓸 수 있으면 편하고 이런 거는 공식 안 쓰고 풀기엔 조금 지저분해요. 그래서 기본 풀이는 저걸로 잡고 있고 무슨 말인지 네 기본 풀이는 저걸로 잡고 있고 근데 가끔 가다가 접하는 점 자체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푸는 게 더 낫겠지. 이해됩니까? 이 두 가지 풀이만 기억하면 됩니다. 책에는 판별식 쓰는 풀이까지 나와 있는데
별로예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원에 대한 얘기는 잠깐 쉬었다가 이거 잠깐 하고 도움이 좀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